이 조직폭력배, 이른바 조폭의 변천사를 영상으로 짧게 보셨는데요. 경찰이 지난해 조직폭력배 2,500여 명을 검거해서 400명 넘게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들이고 보니까 예전과는 나이대도 다르고 또 활동 무대도 차이가 있다는데요. 요즘 조폭은 어떻게 다른지 김헌기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좀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요즘 작년에 이렇게 많이 잡아들였다면서요, 조폭들을? 예, 그렇습니다. 네. 전체 지금 조폭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조폭 규모는 약 5천여 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약 2,500여 명을 네. 작년도에 저희 검거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이제 잡아들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보통 어떤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폭들이? 예, 과거의 그 전통적인 방식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네. 그 서민을 상대로 하는 갈취 행위 등이 여전히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최근에 그 조폭들의 그 활동 양상을 보면은 네. 그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네. 또 보험 사입에 개입한다든지 해서 아하. 그 상당히 진화된 그 수법으로 현재 진화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제 도박 사이트 그 인터넷 그 기술자들을 네. 고용을 해서 네. 자기들이 그 조폭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직폭력배가 예전에는 좀 대규모였는데 좀 규모도 좀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뭐 이렇게 뭐 대형 유흥업소 운영권을 둘러싸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조직들이 이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한다든지 하는 그 대규모 조직 또는 뭐 전국 규모 형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이렇게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노출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노출이 되지 않고 손쉽게 자금을 그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아하. 분소 단위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권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조직들이 뭐 일거리가 있을 때 좀 합종 연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나요, 실제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 운영을 보더라도 여러 그 조직 폭력배 그 조직들끼리 서로 그 이합 집산을 하면서 서로 아하. 연대하는 그런 양상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 조폭들의 연령대가 많이 어려졌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에 검거한 그 조직 폭력배 2,500여 명 중에서 네. 20, 3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요. 아하. 약 73%인 1,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저연령화, 젊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20,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40대가 한창일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전에는 보면은 좀 전통적인 어떤 조직 폭력배 양상을 보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최근에 또 그 활동 양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 사이트라든지 또는 보험 범죄라든지 이렇게 지능화된 그런 부분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하. 활동성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활동 무제 자체가 워낙 이제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낮아진 측면도 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근데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그 10대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좀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연령대가 낮아진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확인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 폭력들은 자기 세력 확장이라는 것이 또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 청소년들을 불량 서클 이런 데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들이 젊어지는 것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조직 폭력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무서운 문신을 새긴다든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좀 깍두기 이미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 외형이 좀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자, 여전히 뭐 문신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깍두기 머리 소위 말하는 그리고 또 90도 굴신 경례 등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 또 일부 최근에는 보면은 차별화 또 이렇게 노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하. 평상복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머리 스타일도 이
보통 사람과 유사한 그런 어떤 아.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튼 이런 조폭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전통적인 조폭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서방파라든지 뭐 예. 양은이파 예. 이런 대규모 조폭은 지금 아예 없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저희들은 지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동안에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 같이 그 전국 규모의 그 폭력 조직 간부들이 또 사망한다든지 또 검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일종의 세대 교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규모 전국 단위의 그런 조직들은 많이 그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그러면은 요즘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검거하기도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요즘 감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직 폭력배들은 그 우범자 차원에서 동향 관찰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젊어지고 또 그 이권 개입하는 부분도 이렇게 지능화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이버 범죄와 같이 이렇게 뭐 대포폰이라든지 대포 통장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범죄 수법을 은닉하는 이런 방식으로 범죄들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헌기 경찰청 강력범죄수사 과장이었습니다.